안녕하십니까. 네, 저작권법 기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한결이고요. 저는 49회 변호사 시험이었어서 사실은 제가 시험을 볼 때만 해도 이 선택 과목이라는 게 패스페일이 아니었습니다. 패스페일은 아니었고, 저는 처음에는 이제 그 연력학을 했다가 그 다음에 기드 때 이제 유기화학을 해서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3시 때 이제 1차부터 다시 해서 유기화학으로 해서 사실은 시험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이런 저작권법 관련해서도 같이 일을 하고 있고 해서 저작권법에 대해서 강의를 이제 하고 있다가 변리사 시험에서 이제 저작권법이 패스페일로 인해 뜨고 있다 해서 이 저작권법 강의를 이제 또 변리사 시험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의 이 저작권법 이론 강의에서의 제일 큰 목적은 정말 시험에서 중요한 게 뭔가, 시험에서 어떻게 하면은 붙을 수 있을까, 그거를 최대한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만 외우는 거를 저는 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패스페일인 상황에서 실제 너무 저작권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너무 저작권법을 아시려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공부를 하신 분들 중에서 뭐 이 저작권을 비롯해서 모든 과목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잘 어차피 뭐 공부 과정에서 잘 공부해 놓으면 실무에서도 당연히 쓸 수 있고 좋지 않을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꼭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험 공부를 하실 때는 무조건 시험에 붙는 걸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시험에 붙는 거에 조금이라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꼭 시험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시험을 붙기 위해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저작권법에 대해서 앞으로 강의는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일단 지금 딱 첫 시간 정도만 한 30분 정도를 할애해서 이 답안지 작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이제 기드까지 가는 길에 있어서 공부 방법이라든지 그런 필수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고, 이제 저작권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관을 드리는 걸로 이 첫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되도록이면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좀 편의를 위해서 되도록이면은 이 저작권법 이론 강의 외적인 이제 공부와 관련된 얘기는 무조건 제일 마지막 시간에 좀 두어서 이제 여러분이 이론 강의 듣는 데 있어서 뭐 좀 수월하게 하도록 할 텐데, 이번 시간만 좀 앞에 이제 일반적인 공부 방법이나 답안 작성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 첫 번째로 시험 전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험에서는 이건 저작권뿐만 아닙니다. 특히 저작권 더 그렇지만 이 시험에서 특허나 뭐 민소나 상표든 이 저작권법이든 절대 시험을 잘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잘 보려는 생각하지 마시고 못 보지 않는 걸 택하셔야 돼요.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이게 점수고, 이게 만약에 그 전체적인 분량이라면, 범주라면 뭐 챕터 1부터 뭐 8까지 중에 이 특허든 민소든 뭐 상표든 간에 여러분이 점수가 어떤 문제가 나오든 어떤 범위에서 문제가 나오든 점수가 한 요 정도로 나오시면은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 어떤 포인트에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어떤 포인트에서는 점수가 안 나오고, 이게 이런 식으로 등락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이제 2차 시험까지 하셔야 될 일은 요거에서 요거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렇게 분야별로 점수가 안 나오는 분야들이,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요거를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셔야지, 공부를 하실 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요거를 자꾸 이렇게 잘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정말 피하셔야 됩니다. 요건 정말 피하셔야 되고, 이 과정에서 사실은 공부를 하실 때 조금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그 정말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가능하지만 사실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장을 외우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2차 시험은 이제 글로 써서 시험을 치는 거다 보니까 어떤 범주의 문제가 나왔을 때
기가 막히게 이런 글로 이렇게 세 줄 딱 쓰면은 100% 답안이야 라고 하는 이런 문장들이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쓰면은 점수는 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외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소, 뭐 특허, 상표 이걸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외우기 시작하면은 어떤 건 이렇게 잘 쓸 수 있지만 이걸 커버를 절대 못합니다. 특히 문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까지 쓰다가 여기에 뭐 조사나 아니면 어떤 접속사나 이런 게 잘 생각이 안 나면은 자꾸 멈칫멈칫하게 돼요. 이 시험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펜을 딱 들었을 때는 이제 7월쯤 됐을 때에는 펜을 목차를 다 잡고 펜을 한번 들었으면은 문제 답안지 끝날 때까지 거의 멈칫거리지 않게 쓸 수 있게 여러분이 실력을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거는 문장으로 쓰시면 안 돼요. 문장으로 외우지 마시고 무조건 키워드로 외우셔야 되고, 물론 이제 지금 기득분들은 아마 그렇지 않을 텐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키워드를 외웠을 때 이걸 가지고 문장으로 쓰는데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키워드로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답안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은 키워드에서 문장으로 바꾸는 연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시험 전략은 이제 못하는 부분을 끌어올려서 평균을 만들어 가야 된다. 절대 시험을 잘 보려고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뭐 물론 변리사 시험 수석 받고 하면 너무 기분 좋죠.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너무 대단하신 분들인데, 사실은 수석보다 제일 좋은 거는 200등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문 닫고 합격하는 사람이 제일 좋고, 실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변리사 시험 같은 경우는 변리사 시험 성적 가지고 뭐 어디서 뭐 다르게 취급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실제 뭐 저도 그렇지만 저 동기들도 그렇고 누가 시험 잘 봤었는지 기억도 못 합니다. 물론 이제 잘 보는 분들은 뭐 이렇게 출제도 어떻게 하면 뭐 불려 가시는 분도 있고 하면서 누가 잘 봤는지 뭐 실제 뭐 합격하고 나면은 누가 잘 봤고 뭐 이런 거 대충 이렇게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큰이 아니라 어떠한 영향도 저는 미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잘 볼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이걸 끌어올려서 합격을 한다, 이걸 최우선의 목표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하려면 어떤 연습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냐. 아마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기득도 계시겠지만 이제 동차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테니까, 이론 강의 때문에. 그럼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연습을 가장 많이 해야 되냐.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연습은 내가 쓸 수 있는 분량과 그리고 그 시간을 매번 체크하는 겁니다. 이제 제일 수험생분들 중에 제일 많이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를 하실 때 이 답안을 쓰면서 내가 얼마나 쓸 수 있고 아니면 이게 얼마나 걸리고 이걸 끝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계속 지금도 잘 당연히 못 쓰시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계속 쓰시면서 내가 보통 요만큼 쓸 때 몇 분 정도 걸리나, 아니면은 요만큼 쓸 때 몇 분 정도 걸리나, 이거를 매번 계속 체킹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 시험에서도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을 때 너무 짧게 남았어도 그래, 나는 연습하면서 이 정도는 아무리 못 써도 이 정도는 몇 분 안에 썼어,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는 쓸 수 있어 하면서 좀 마음을 다독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답안을 연습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못 쓰는 상태로도 분량하고 시간을 계속 체킹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내가 예전에는 내가 3월에는 뭐 요만큼 걸렸는데 이제는 뭐 이만큼 걸리네, 이런 체킹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추천드리는 게, 답안지를 처음에 받으면은 어떤 걸 먼저 하셔야 되냐면은, 여러분도 아마 이제 2차 과목을 2차 답안지 자체를 보시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문제를 먼저 보시면은 문제 이게 몇 점이고 이런 게 다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답안지를 먼저 펼치셔서 나는 이 문제는 여기까지 쓸 거야, 그리고 이 문제는 그 다음 페이지 한 여기까지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연필이든 물론 답안지에 뭐 특별한 표시를 하면 안 된다는 룰이 있으니까 막 크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답안지에다가 나는 이 문제는 몇 점짜리니까
몇 점 여기까지 쓸 거야 이런 표시를 다 해놓으세요. 다 처음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배점만 보고 일단은 분량을 정해놓고 들어가야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끝까지 밀고 가는데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